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노력한 것이었을 뿐. 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의 책은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며 아침을 열겠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풀 죽은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저 영어 능력 검정 시험 4급에 4번이나 떨어졌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물었다. 그동안 예상 문제는 제대로 풀었니? 단어도 다 외웠고 여학생은 그동안 풀어온 문제들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보세요. 전 여기 있는 문제의 답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시험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나에게도 기억이 남는 학생이었다. 4급 시험은 매년 8, 90%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기초 수준의 시험이었다. 통과하지 못한 10%에서 20%는 스스로 공부를 포기했거나 구제불능인 학생들 뿐이었다. 누구나 평균적인 노력만 하면 8, 90% 안에 들 수 있다. 이런 시험에서 4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확실히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필기 흔적으로 가득한 여학생의 노트를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면 통과하지 못할 리 없는데 혹시 머리가 너무 나쁜가? 나는 좀 더 이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의사의 심정과 비슷했다. 나로서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다. 걱정 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번엔 꼭 통과할 거야. 여학생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원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그날이 이 여학생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다. 여학생은 그 후로 다시는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종강일에도 그 여학생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여학생의 자리를 가리키며 다른 학생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는 학생 알고 있니? 그러자 여학생이 대답했다. 아, 네, 저랑 같은 학교 다녀요. 왜 수업에 안 나오는지 알고 있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걔가 보통 바쁜 애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날에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은 학생회장인 동시에 몇몇 사교단체의 총무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그렇다 보니 한순간에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다. 영어 공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여학생은 사실 진짜 공부를 해왔기보다 문제의 답만 한번 맞춰보는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다시 학생의 활동이며 다양한 모임 활동을 하기 바빴다. 그 여학생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문제의 답을 한번 맞춰보는 것 외에 다른 공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여학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다녔지만 들은 대로 그 방법을 기억해서 한 번이라도 그대로 실천한 적은 없었다. 남을 속이기는 쉽고 자신을 속이기는 더 쉽다. 그러나 세상을 영원히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또 사오바이라는 여학생도 떠오른다. 이 학생은 자주 나에게 좋은 영화나 책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졸랐다. 이 친구는 좋아한다는 작품의 수준도 꽤 높은 편이었다. 나는 내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거의 다 추천해 주었고 이 친구는 그 작품들을 거의 다 보았다. 보고 나서는 웨이보에도 짤막하게 소감을 올렸다. 그 아래로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 하트가 찍혀 있었다. 하루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물은 적이 있다. 지난번 추천해준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니? 글쎄요, 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학생이 모멘트에 올린 최근 읽었다는 책에 관한 글들을 쭉 훑어보았다. 그런 글마다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다. 자습실에서 자주 공부하던 샤오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 친구의 모멘트에는 아, 정말 피곤하다. 곧 시험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가는 길, 이런 글이 써 있었다. 글대로라면
이 학생도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남들 눈에 보이는 본인의 삶이 분명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을 보기만 하면 그런 노력을 배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모든 건 어디까지나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실제 결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이 학생이 자습 시간을 지켜본 적이 있다. 이 친구의 가방에는 영어책과 회계 수험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었다. 이 친구는 오전 자습 시간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모벤트나 웨이브를 구경하면서 보냈다. 과연 이런 노력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매일 밤을 새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쥔 채 좋아요만 누르고 있다거나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들으러 가서는 밤새 못 이룬 잠을 보충한다거나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겠다면서 정말로 앉아만 있다거나 몸을 만들겠다며 헬스클럽에 가서는 미남미녀만 흘끗거리는 식의 노력 말이다. 우리 주변에도 노트에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필기 하는데 시험 결과는 형편없는 친구가 있다. 반대로 시험 성적은 무척 좋은데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 친구들이 있다. 후자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좋아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잡다한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를 한 것뿐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을 흘려 보내기만 하는 노력이 아닌 진짜 노력 말이다. 이런 진짜 노력의 느낌은 꼭 남이 알아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결과가 좋은 거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배후에는 그들은 대체 무엇을,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 당신 자신의 삶은 남들이 보는 당신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스스로 노력했다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혹시 그 모든 것은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가짜 노력은 아니었는가?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 중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진짜 노력하는 모습으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교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